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하락으로 또 전환이 됐네요. 코스피, 코스닥. 요즘 뭐 시장이 뭐 시간에 따라 하루하루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양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삿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수나 종목별 움직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최근 시장에서 이런 변화의 조짐, 뭐 금리도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이제 시장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많이 올라온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를 이제는 챙겨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의견처럼 중소형주들을 미리 좀 선별을 해서 챙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뭐 시장 잘 가는 놈이 잘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대형주들을 다시 한번 잡을 기회를 찬스를 살펴봐야 되는 건지 오늘은 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극단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개별 종목이 좋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순환매 때문에 또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앵커님 질문하신 게 그냥 최근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네네. 최근을 보게 되면 뭐 중성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슈만 있으면 뭐 어떤 종목이든 가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쿠팡 상장 이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괜찮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초반에 제지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어달리게 치면은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섹터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중소형주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저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 이슈를 주목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차량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은 뭐 차량 반도체 지금 텍사스의 폭설 때문에 뭐 차량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다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때 가서 상당히 좀 핫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행정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100일 동안 밸류체인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조사 들어갔을 때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서 증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뭐 떠오른 종목들이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 너무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서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NXP 반도체, NXP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 21% 정도가 되고 근데 또 웃긴 건 NXP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또 10%채 안 돼요.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요거 좀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게 왜 봐야 되냐면은 그 자율주행이 지금 이제 레벨 3까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레벨 4, 5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인텔의 댄버튼 칩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자비의 칩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서 또 새로운 자동차 칩이 오린 칩이라고 또 칩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자비아 칩 대비해서 성능이 7배나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아다스 프로세서, 자율주행, MCU 이런 부분 연결시켜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NXP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를 둘 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게 된다면은 ASML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게 노광 공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노광 장비를 이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L 일부 회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노출이 됐는데 최근에 뭐 텔레칩스라든지 SFA 반도체 상당히 급등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좀 덜 급등한 종목이 해성 DS라든지 유니트론텍이라든지 코아시아, 유니캐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구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목이 되고 있는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구 산업이라든지 대창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여쭤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최종적인 대답이 결국은 중소형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어허.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셨지만 뭐 어쨌든 네. 돌아오면 최근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라고 좀 주셨고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고 다발 구간에 초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사고 다발 구간에서는 경차보다는 대형 안전하게. 이 뭐 버스 뭐 이런 리무진을 타신 게 조금 더 낫지 않냐 보이시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거 매년 이 문제로 뭐 얘기도 하고 그래요. 중소형주로 가나타냐 대형주 기다리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한 7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이럴 때는 이 지수 ETF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건지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사고 다발 구간인데 앞에 지금 터널이 하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3월 달에 양해가 있다 그랬죠. 네, 근데 양해가 굉장히 지금 핫해지를 지금 조짐을 보이는 게 중국에서 희토류 갖고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등등이 지금 굉장히 불 꺼진 터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면은 좀 보호막이 더 크게 쳐져 있는 대형주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 부분이야말로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믿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는 진짜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이런 거에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일단 지수 ETF를 한번 보시고 거기서도 만족이 안 되시면은 저는 대형주로 일단 계속 길게 방향이 길게 잡고 가시는 부분들로 가는 게 좀 더 편하게 길을 이 사고 다발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최영훈 분께서는 조금 크게 안정적으로 가자 아니면 아예 지수 ETF에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좀 가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도 막 중소형주처럼 거래를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게 참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코멘트를 좀 첨언을 드리고요. 최영호 어머니께서 최영호 어머니께 좀 더 질문드리면 아까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다음 네. 주에 아까 뭐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그렇죠. 있고 3월에 양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지금 모든 것이 종합적인 정보는 환율에서 나옵니다. 네. 지금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요. 더욱이 이제 지금 진짜로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 이것이 고착화되느냐를 보셔야 되는. 그래서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장에서는 가장 아침에 기상하시자마자 보셔야 될 건 환율입니다. 네네. 그래서 1일 3 환율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네네. 가셔야 되는데 자, 그 구간을 지나가면 우리 한국은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아지는 부분. 그래서 그 이후에 조정장이 한번 분명히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저가 매수뿐만 아니라 또 중소형주도 굉장히 사실 수 있는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요번에 투자 전략은 뭐 주단위라든가 1단위보다는 한 2개월, 3개월 앞을 보시는 것이 지금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좀 월 단위 기준으로 이벤트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났을 때 오히려 매수 찬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태현 팀장님께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약간은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하고 계신 걸까? 그만큼 스마트하신 걸까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결국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눈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소위 사회생활도 눈치를 잘 보는 얘기를 하는 네.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국 외국인 기관을 이기는 건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저는 마찬가지. 물론 최근에 뭐 시장에는 종목되었던 정보 공개가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란지 정보력인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이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눈치를 잘 살펴서 그 패스트 팔로우 전략.
빨리 따라잡는 전략,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개인은 퍼스트 무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 본인이 자금이 100억, 2천억 있어가지고 작전하는 게 아니라면은 퍼스트 무버는 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치 잘 살펴서 잘 따라잡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패스트 팔로우,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뭐 두 분 이야기 종합해 보면 최하호 고문님께서는 어쨌든 앞으로 있을 이벤트들 잘 확인하고 그때 매수 찬스가 왔을 때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이 그런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이제 뭔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섹터나 종목들을 잘 따라잡는다. 물론 너무 올라간 걸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초입을 따라잡으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그 추정 매수라는 표현을 제가 잘 써요. 네네. 근데 추경 매수하고 추정 매수는 좀 틀리거든요. 추경 매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걱정 많이 오는 종목을 따라잡는 거거든요. 근데 추정 매수는 좀 전에 말씀 패스트 팔로우 전략. 이걸 봤을 때 추정 매수, 그러니까 추경 매수 아닙니다. 추정 매수 정입니다. 꼭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조언까지 정태근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최하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